볼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했던 오늘 새벽 첼시와의 프리시즌 경기 최종 스코어는 뭐 다들 알다시피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을 응원하며 보신 분들에게는 이 스코어와는 별개로 굉장히 답답한 시합이었을 건데요. 뭐 저도 그랬고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공격도 상대 압박에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막이 다음 주라는 게 두려울 지경인 수준의 경기였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미드필드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물론 상대팀의 캉테, 코바치치 정말 뭐 탑 클래스 선수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토트넘과 첼시의 수준 차가 생각보다 올 시즌에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노출이 된 토트넘이 아니었나. 자, 지난 시즌에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은 여전했고요. 새로 부임한 감독은 아직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누 감독이 이 팀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또 혹은 기존 선수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경기에 묻어나질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수 영입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전력 강화 없이 팀 분위기가 여전히 좀 어수선하게만 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훈련 노쇼 파문에 휩싸인 해리 케인의 부재 속에 손흥민 선수가 전 경기 원톱으로 뛰고 있는 토트넘의 올 시즌 이제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인데요. 정규 시즌에 원톱으로 뛰게 할 게 아니라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에이스인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붙박이니까 뭐랄까 이 굳은자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고정적인 위치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계속 그냥 놔두고 톱에는 다른 선수를 써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톱 자리에 뭐 스칼렛이 됐든 뭐 다른 누가 됐든 손흥민은 정규 시즌에 본인이 계속 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위치를 바꿔야지. 그래서 저는 프리시즌 경기들은 어차피 뭐 승부,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 위한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케인의 거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지금 토트넘 백업 스트라이커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누적이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을 계속 좀 원톱으로 뛰고 있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프런트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또 태평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부진한 경기들을 보면서 선수들한테만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토트넘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지 언론, 팬들, 토트넘 선수들의 이날 플레이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90미닛 구영민부터 가겠습니다. 역시 대체로 평점이 짜죠. 스코어는 2대2인데 이 구영민 역시 토트넘보다는 첼시한테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첼시에서는 이제 지에크, 캉테, 코바치치 이 세 명이 무려 8점을 받았는데 토트넘은 8점은커녕이고 6점 넘는 7점 받은 선수도 한 명도 없습니다. 토트넘에서 최고점, 그러니까 6점 받은 선발 출전 선수는 모두 6명인데요. 최전방 3톱 3명, 그리고 골리니 골키퍼, 레길론, 올리버 스킵. 저랑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너무 후한데? 손흥민 선수 평가 보겠습니다. 6.0을 줬고요. 케인의 부재로 인해서 토트넘 공격 라인을 이끄는 역할, 원톱 맡고 있다. 첼시 수비 라인에게 잡아먹히는 바람에 경기 내 활약이 별로 없었다. 여기 he was swallowed up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재밌네요. 첼시 수비가 손흥민을 삼켜버렸어 이런 뜻인데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 위치 아닌 곳에서 정말 고생을 했고요. 또 후방 지원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이 고립이 돼 있어서 사실 뭐 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막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무리한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이 못했기 때문에. 루카스 모우라한테는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빼앗겨서 이거 컸죠. 첼시 선제골 과정에서 좀 쓸데없이 볼을 뺏겨가지고 이게 바로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현재 실점으로. 행운의 골로 후반전 토트넘 기사회생에 어떤 숨통을 틔워줬다. 굴절골이었죠. 운이 따랐던 득점이었는데 프리시즌에 모우라의 몸이 좀 계속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가벼워 보입니다. 근데 좀 뭔가 좀 부족해요. 매 경기 실수도 있고 또 타이밍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볼을 좀 방출하는 타이밍이나 전환하는 타이밍이나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런 게 다 됐다면 지금 뭐 토트넘에서 모우라의 입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베르베인이 뭐 토트넘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썼는데 여기는 평점 주면서 저는 이 친구가 전혀 생각보다 투박하고
또 무리뉴 있을 때는 그나마 열심히 뛰면서 수비라도 해주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네, 실망했어요. 그리고 최저점 받은 선수를 보면 이제 에릭 데이어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하고 이제 델레알리 이 두 명한테 굉장히 실망 크게 했거든요. 다이어 평점 먼저 보면 이제 지에크 상대할 때 계속 뒷걸음을 쳤다, 실점을 했다. 그러니까 누누 감독이 센터백을 최소 2명 이상 보강을 원하는 이유가 뭔지 보여준 경기였다. 뭐 맞다고 보고요. 4.0을 받아놨는데 다이어가 이날 그 탄강가하고 센터백 콤비로 나왔거든요. 근데 타이밍 놓치고 슈팅 공간 내주고 뭐 이 리그 상위권 팀 주전 수비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이제 델레알리 제가 또 실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이제 4-2-3-1의 공미보다는 4-3-3에서 이제 중앙 3미들의 약간 왼쪽 역할을 맡는 느낌을 줬습니다. 중앙에 호이비에르, 오른쪽에 스킵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못 찾고 헤매는 경기를 했고요. 이제 공격할 때는 캉테한테 완전히 발려. 수비 상황에서는 레겔런이 비운 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좀 어색했습니다. 뭐 왼쪽 풀백 위치에도 몇 차례 좀 그 머물러 있었는데, 네. 좀 이 친구라도 살아나야 손흥민 선수가 숨통을 좀 트이는데 아주 걱정입니다. 지금 이 친구마저도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알리가 좀 부활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하위 리그 팀들하고 할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약간 번뜩이는 패스 한 번 정도? 예, 그 외에는 별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풋볼 런던 평점인데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현장 직관하면서 매긴 점수입니다. 최고점을 이날 영국 무대 데뷔전을 치렀던 이제 피에르 루이즈 골리니 골키퍼한테 줬습니다. 무려 8.0을 줬는데 두 골이나 내줬는데 아 이거는 좀 오바 같은데. 네, 뭐 후반에 세이브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뭐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막 슈퍼 세이브라고 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선제골 내준 장면에도 좀 위치 선정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지에크에게 선제골 내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저랑 생각이 좀 달라요. 예. 후반 20분 안조린에 낮고 빠른 슈팅을 멋지게 막아냈던 뭐 이거 정도 인정. 근데 이후 8.0을 주는 거는 약간 좀 데뷔전이라서 환영의 의미인가? 예. 하여튼 평을 굉장히 근사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이 저랑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베르베인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풋볼 런던은 이 친구한테도 8점을 줬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이 경기 보시는데 베르베인 8점 공감하십니까? 손흥민한테는 6점을 줬는데,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6점 자체에 대해 저는 불만 없는데 베르베인한테 2점이나 났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르베인 평가, 예, 근데 평가는 또 밍숭맹숭해요. 8점을 줬는데도 계속 열심히 뛰었지만 소득은 별로 없었다. 아, 그러다가 왼쪽에 침투를 해가지고 동점골 넣었다. 동점골 넣은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혼자 튀는 점수를 받을 만 했는지는 강한 의문을, 예, 강한 의구심을 던져봅니다. 자, 이날 3톱 3명에게 모두 다른 점수를 씁니다. 손흥민이 6점으로 제일 낮고요. 모우라는 7점, 베르베이는 8점, 손흥민 6.0. 네, 골잡이지만 홀더맨 재능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타겟맨 재능은 없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볼을 좀 지켜주고 뿌려주는 이런 역할. 후반 초반 찬스를 맨디 처리한 공을 잡았지만 슈팅에 힘이 실리질 않았다. 이런 좀 안 좋은 평가. 손흥민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길게 썼는데 영향가 있는 얘기는 없고요. 원톱장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뭐 이 부분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좀 가장 와닿긴 합니다. 풋볼런더는 다이어하고 호이비에르한테도 이제 5점을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와, 역시 오늘은 이 셰프 젠킨스 정체성 확실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꼴찌에서 세 번째 평점, 네, 5점 줬습니다. 뭐 근데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 상대로 원톱으로 나와서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 케인 없이 뛰는 게 불편해 보였다. 공격 라인을 이끌어야 했지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했다. 뭐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도 좀 합리적이에요. 저는 뭐 네, 공감합니다. 링크업 스트라이커를 계속 맡으려면 홀드업, 링크업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베르베인 도움 준 얘기도 적었고 그리고 이제 베르베인 5.5 준 거. 이거 나 되게 궁금합니다. 예. 평소와는 에너지 레벨이 달랐다. 많이 안 뛰었다는 얘기죠. 뒷공간을 해집고 다니거나 전방 압박에 가담하지 않았다. 프리시즌이라고 대충 뛰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하여튼 이 스포츠 이번 7점 평점은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 델레알리한테 4.0 준 것도 그렇고요. 토트넘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맡았지만 제대로 못했다. 예. 아주 실망스러웠다. 뭐 저하고 평가가 똑같습니다. 이건 중원에서 뭐 10번 아니면 적어도 이제 8번 역할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요. 알리한테 그 번뜩이는 패스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죠. 알리인데 델레알리인데.
자, 그리고 이제 피에르루이치 골리니 골키퍼한테 7.0점을 줬습니다. 좋은 세이브를 몇 장면 했다. 발로 공을 다룰 때 편안해 보였다. 이 경기에서 유일한 어떤 긍정적인 발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리스하고 다른 게 후방, 그러니까 골키퍼에게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확실히 이번 경기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게 요리스하고의 좀 차별점이기도 하고요. 적응 잘 한다면은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던 점에서 이제 좀 이런 평점들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리스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 후에 이제 누누 감독 인터뷰 보니까 선발로 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나라에서 갖는 데뷔전이었다는 점을 이제 감안을 좀 해야겠죠. 우호적인 평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첼시전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음 주말에 또 리그 개막전이 있고, 그 사이 이제 아스날하고 이번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에 이제 평가전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는데, 프리시즌 경기 여기서 과연 토트넘이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줄지. 케인은 없습니다 이때도. 지금 주전 수비로 뛸 이제 그 센터백 로메로 선수 영입이 거의 지금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출전은 아마 어렵겠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토트넘이었고요. 첼시전 평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골퍼